품절남이 된 나 있어. 내 결혼 소식에 다들 오열하더라. 이미 늦었다구. 이건 또 무슨 개소릴까? 나도 몰라.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이제 슬슬 이사철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영상에서 가전제품 추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이제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 게다가 가전제품은 브랜드도 많고 부피도 크다 보니까 제가 모든 제품을 모두 이제 다 사용해본 게 아니라서 막 이것만 딱 꼬집어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구입한 가전제품들, 그리고 그동안 써본 가전제품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게 만족감이 좋았는지, 어떠한 건 불만족스러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재밌게 썰을 푸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사봤던 가전제품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되돌아보면 꽤 많이 구입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필수템으로 구입한다고 하는 TV, 요것도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죠. LG에서 65인치 OLED TV, 이거는 한국에서 산 게 아니라 직구해서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고, 새로운 집으로 오면서 77인치 OLED TV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사를 하면서 LG의 그 오브제 키친핏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 김치냉장고도 같이 구입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김치냉장고를 왜 사냐, 김치도 크게 많이 보관 안 하는데 왜 사냐 했는데, 김치냉장고가 술장고로 그렇게 좋다는 말에 구입을 했고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일반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랑 술 보관하는 게 달라, 맛이. 그리고 또 필수템인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이것도 LG의 그 워시타워로 제가 구입을 했고요. 또 공기청정기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써봤어요. 제가 자취를 할 때 가성비로 이제 많이 구입하는 샤오미를 좀 구입을 했었고, LG는 에어로타워, 에어로 퍼니처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은 비스포크 큐브, 그리고 큐브에어 요 제품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것도 썰을 풀자면, 원래 제가 이사를 할 때 빌트인으로 디오스가 있었는데 식기세척기에 대한 뭔가 아쉬움을 느껴서 비교적 최신이라고 하는 오브제 12인용으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만족감 쩔었지. 청소기는 거의 다 써봤어요. 그 예전에 다이슨 뭐 V8, V6, V10도 써봤고, LG 코드제로도 써봤고, 삼성 뭐 비스포크 Z 이것도 다 써봤어요. 로봇 청소기는 많은 브랜드를 써보진 않았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로보락 시리즈들은 꽤 많이 써봤고, LG 코드제로 R9도 좀 써봤고 한데, 삼성 걸 진득하게 써보진 않았네. 그리고 의류관리기는 이제 LG 오브제 스타일로 구입했고, 뭐 여기는 슈케어, 슈드레서 이제 둘 다 내돈내산으로 구입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짜잘한 건 이제 멀티쿠커는 둘 다 써봤어요. 삼성에서는 큐카라는 제품이 있고, LG에서는 광파오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두 개 모두 써봤고요. 빔 프로젝터도 이것도 LG 시네빔도 써봤고, 삼성의 그 저거 있잖아요, 그 뭐지? 프리스타일도 제가 사전 예약으로 구입했습니다. 불만족스럽지만요. 그리고 사운드바도 구입했었고, 정수기도 구입했고, 전체적인 가격으로 보면 큰데 막 다양한 제품을 그렇게 많이 써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어느 하나 막 이렇게 막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는 좀 써본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썰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상황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좋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썰로 풀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분량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저 이거 이야기하면 한 3시간 또 떠들 수 있을걸요? 너무 길어서 걱정. 그니까. 그럼 그거 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77인치인데 화질은 더 좋은 TV 놓기 대 화질은 좀 덜하지만 120인치인 빔 프로젝터 놓기,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우리 집에 둘 다 쓰고 있는 건데, 다 쓰고 있는 것들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77인치 저희 집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은 TV가 조금 더 비쌀 걸요? TV가 오히려 더 비싼가요? 왜냐면 빔 프로젝트 지금 LG 거 제일 비싼 게 한 500, 600 하잖아요. 근데 77인치 OLED가 꽤 비싸요. OLED TV가 65인치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가격이. 근데 77인치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확 뛰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저는 TV 무조건 화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120인치 시네빔을 써보니까 이거
취향 차이겠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진짜 영화나 TV를 뭔가 나만의 공간에서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네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좀 이제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시네빔은 TV를 대체할 수 있질 않아요. 왜냐면 시네빔도 좀 가격이 높아져야 밝기가 높아서 이제 그나마 이제 대낮에도 좀 볼만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TV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같은 고가로 비교한다면 저는 사실 77인치 OLED TV가 거의 게임할 때밖에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 120인치 시네빔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게 진짜 집에 영화관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영화관을 자주 가시는 분들 중에 네. 뭐 압도적인 화면 크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면 몰입감을 선택하느냐 화질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건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둘 다 좋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TV 고를게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빔 프로젝터는 약간 좀 서브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빔 프로젝터가 주가 될 수는 없다는 느낌인데요. 네, 빔 프로젝터는 이제 설치하려면 그 빔을 쏘는 그 화면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TV. 만약 TV가 한 대 있고 서브로 이제 뭐 안방이나 이런 데 설치해야 된다, 그럼 빔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워하시면 진짜 3시간 걸리겠네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빔 프로젝터의 만족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탁기를 살 때 요즘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으로 나오는 제품을 살지, 아니면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 구매할지.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이사할 집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만약 일체형을 놓을 수 있으면 무조건 일체형이에요. 왜냐면 너무 깔끔해요. 일체형을 놓으려면 집 구조가 어때야 하는 건가요? 놓을 수 있는 이제 높이를 좀 잘 봐야 되죠. 높이가 이제 충족한다면 일체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컴팩트하고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저런 거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진짜 장을 예쁘게 잘 짜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건조기 따로 세탁기 따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놓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따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놓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일체형. 그게 훨씬 깔끔해요. 일체형이라서 편한 점은 없나요? 편한 점 있죠. 예전에는 그냥 이제 선반을 놔서 이렇게 위에 올려뒀었잖아요. 근데 일체형이 되니까 중간 라인이 딱 붙으면서 그 위쪽에 보통 건조기를 놓잖아요. 건조기를 열었을 때 그 높이가 낮아져서 좋아요. 그래서 아마 키 작으신 분들은 일체형이 훨씬 더 만족스러울걸요. 다음 질문 주십시오. 두 번째 쉽네. 최고급 무선 청소기 선물 받기 대 최고급 로봇 청소기 선물 받기. 사실 이것도 좀 쉬운 질문인데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막 다이슨, 코드 제로, 비스포크 Z,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무조건 로봇 청소기 짱이에요. 근데 로봇 청소기도 너무 저렴한 거 쓰면 이제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대 되는 걸 사잖아요. 와, 요즘 로봇 청소기 진짜 똑똑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로봇 청소기를 안 써보신 분들은 로봇 청소기의 성능을 뭐 저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아직까지 의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 단점이 그게 있긴 해요. 일반 이제 청소기를 내가 손으로 돌리게 된다면 바닥에 뭐가 있어도 내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용자가 집에 없을 때 돌려주는 거. 그렇다 보니까 바닥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자취할 때는 바닥에 뭐 옷도 던져놓고 뭐 전선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습관이 뭐냐면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모든 거를 다 소파에 올려놔요. 실제로 그 무선 청소기도 겸해서 사용하시나요? 근데 무선 청소기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저렴한 거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가 못하는 부분이 그거든요. 코너 청소. 코너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이제 손으로 그냥 코너만 청소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죠. 내가 맨날 퇴근하고 나서 청소기 한 2-30분 돌리잖아요. 그 시간에 랭끔 한 번 더 돌리면 되잖아. 그 시간에 랭끔 돌려서 랭크가 좀 나아지셨나요? 그 돈으로 게임학원 가야 되나? 다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살 때 네. 500만 원을 아끼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할지, 아니면 500만 원을 더 내고 빌트인 에어컨을 설치할지입니다. 야, 이것도 제가 실제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주제이긴 하거든요. 네, 요즘은 빌트인 에어컨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자가가 아니라면 사실 이제 설치하기 좀 어렵긴 한데, 만약에 자가로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빌트인. 왜냐면 그만큼 공간도 아끼고 청소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게 스탠드형이 있다 보면 이제 구석에 청소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로봇 청소기와 연관된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사를 한다, 무조건 빌트인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제 몇 번째 질문이죠? 5번째 질문. 쉽네요. 예, 시건중 먹기네. 이사 갈 때 이 둘 중 꼭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스타일러를 살지, 네. 아니면 음식물 처리기를 살지입니다. 둘 다 사실 요즘 필수 혼수 가전은 아니지만 네, 요즘 네. 슬슬 각광받고 있는 가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 기준에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저도 이제 스타일러나 다 구입을 했었는데 스타일러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정장을 입거나 외투 같은 것을 이제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스타일러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교복을 자주 입는 학생이 있는 집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맞아요. 학생이 있는 집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제 외투를 많이 안 입다 보니까 제가 좋은 건 그거예요. 가끔 옷을 빨아야 되는데 못 빨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급하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씻기 전에 스타일러에 넣어놓고 얘 씻고 나와서 준비 다 하면 스타일러에서 나온 게 이제 뽀송뽀송하게 좀 말려져 있고, 아니면 이제 옷이 좀 구겨져 있잖아요. 좀 중요한 자리 갈 때 그때도 씻기 전에 스타일러에 집어넣으면 완전 쫙 펴져 있어요. 그때 만족감이 좋은데, 사실 저는 스타일러를 그 가격대 주고 샀다고 하기에는 그만큼 활용을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음식물 처리기가 좋은 게 뭐였냐면, 제가 자취할 때 스트레스가 그거였어요.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날파리 금방 생긴 거 아세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고 밖에 나가서 버린 데까지 그 막 음식물 국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았는데, 음식물 처리기 제가 쓰고부터 음스버리로 안 가요. 그냥 먹고 나서 그냥 음수통에 버리면 돼요. 물론 이것도 근데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뼈나 매운 음식들은 음식물 처리기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런 거 구분이 제가 처음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거 적응하고 나니까 음식물 처리기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음식물 처리기도 미생물 방식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진짜 음식물 처리기 몇십만 원짜리도 그렇게 보조금 받으면 싸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음 갑시다. 쉽네. 다음 질문입니다. 요거 이제 실제로 네. 선물을 받으신 제품인데, 그것도 동시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LG 에어로 퍼니처 대 삼성 비스포크 큐브. 사실 이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이건 무조건 삼성이에요. 되게 거침없으시네요. 생각보다 에어로 퍼니처가 저한테 쓸모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어로 퍼니처에 대한 개념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잠잘 때 침대 옆에 테이블을 놓는데 그 테이블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또 내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침대 바로 옆에 두잖아요. 그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공기를 모아서 위로 해서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항상 선풍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거슬려요. 대신 그건 좋죠. 이제 그 테이블 위에다가 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무선 충전되고 이런 거는 좀 저는 안 써요. 게다가 막 맥세이프나 이런 것처럼 찰싹 붙거나 쉽게 올려둬서 충전되면 좋은데, 정확한 위치에 두는 게 좀. 그쵸. 자기 전에 또 불 끄고 하는 것도 자리 잡기 힘들고. 네. 그러면 비스포크 큐브를 쓰면서 그 큐브가 주는 장점 같은 건 있었나요? 특별한? 장점이라기보다 이제 큐브는 그 평형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공기청정기의 역할만 봤을 때는 걔가 더 좋지 않나. 저희 스튜디오도 제가 하나 더 구입을 했고요. 근데 의외로 저건 좋았어요. 에어로 타워.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잠실 롯데월드 타워처럼 생겼다고 해서 막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인테리어로도 좋고 실제 만족감도 좋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냉장고를 이제 누가 선물로 사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격 제한이 없어. 그럴 때 집과 너무 찰떡이고 예쁜 비스포크 키친핏 대 인테리어랑 너무 안 어울리는 LG 시그니처,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이건 가격 차이가 이미 막 1000만 원 나지 않나요?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 비싼 걸 받아야 되긴 한데,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야. 저는 그래도 키친핏으로 갑니다. 선물이더라도. 왜냐면 사실 제가 가전제품 냉장고를 써보면서 비교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돈 주고 구입할 때 사실 성능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냉장고가 좋아봤자 냉장고다? 예. 거의 이제는 뭐 진짜 스마트폰보다 더해요. 거의 완전 그게 달할 정도로 상향 평준화돼갖고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디자인을 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뭐 이사하고 신혼가전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친핏을 선택하게 되면 그 냉장고 용량이 작아요. 아마 기본이 한 800리터대이고 키친핏이 600리터대일걸요?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꽤 나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집 놀러 가보면 되게 크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키친핏을 되게 만족한 게 뭐냐면, 제가 막 그 먹을 거를 엄청 많이 냉장고에 넣어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김치 냉장고도 있잖아요. 거기는 뭐 음료나 술이나 그런 걸 넣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냉장고가 텅텅 이제 좀 남아서 키친핏이 낫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 키친핏이 예쁘잖아요. 딱 맞게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냉장고 장도 새로 짰어요. 그렇게 해서 딱 넣으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 딱 맞고 그 라인 있잖아요. 냉장고 라인. 그까지 딱 맞췄거든요. 진짜 예뻐요. 만약에 이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키친핏에 대한 용량이 작아서 좀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대표님은 고를 때
인테리어와의 조화 이런 걸 좀 더 보셔서 그런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좀 디자인. 만약에 성능상에서 차이가 나면 이제 꼭 고민을 하겠지만 가전은 진짜 요즘 다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 네, 인테리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시그니처가 조금 못생기긴 했죠. 아니요, 시그니처도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운데 그 고급스러움을 커버해줄 만한 집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도 위에 그 어디라고 해야지, 강북 쪽에 가면 이제 좀 고급 주택 단지들 있잖아요. 막 그런데 이제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 이제 좀 어울리지, 일반 집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시그니처가. 질문 끝나면 이제 쉬운 거 아니에요? 밸런스 게임 질문을 좀 더 독하게 짰어야 됐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호불호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 밸런스 게임 질문 중에 네. 아까 구매한 제품들이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제품들 2년 정도 사용하신 후기도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썰들도 짤막짤막하게 좀 풀어주시죠. 아까 전에 제가 밸런스 게임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은 거 있어요. 예전에는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한 개씩 다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로 이사 가서 아파트에 전열기가 있다면 굳이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전열기 성능이 좋아서, 전열기가 이제 전기를 좀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거 한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공기청정기 돌아간 것처럼 집에 공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대신 그건 있어요. 전열기에 필터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열기에 있는 이제 필터를 사서 이제 끼워 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열기가 관리가 잘 되어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잘 안 돌아가요. 그나마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닫을 때는 이제 돌아가는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안 들어간다.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살짝 이제 꿀팁이 있고요. 또 안 나온 거 뭐 있죠? 제가 산 거 중에 밀키트 같은 거 리뷰하실 때 광파 오븐이나 멀티쿠커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제가 이사하고 그 SK매직의 전자레인지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그거 오래 쓰다가 그 삼성 큐커로 바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예전에 에어프라이어 붐이 있으면서 에어프라이어 따로 구입했잖아요. 근데 그 큐커나 그 광파오븐 있잖아요. 그럼 에어프라이어를 따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각각 살 필요가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이제 에어프라이어 요리나 전자레인지 많이 돌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큐커나 그 광파오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부피가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저도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당근했어요. 전 영상에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게 싱크대 딱 설치해서 쓰는 빌트인 정수기, 그거는 쓰면서 만족도가 어떠셨다? 야, 이것도 요즘 조금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치할 때 보니까 저희 집이 그 식탁에 있는 데가 천연 대리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조 대리석이면 조금 더 뚫기 편한데 이제 만약에 천연 대리석, 진짜 찐 대리석이면 이거를 뚫기 좀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또 아는 지인분 어떻게 했냐면 그 싱크대 볼 있잖아요. 차라리 볼을 바꿔서 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정수기를 구입할 때 정수기가 부피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못생겨서 그거를 숨길 수 있어서 그런 걸 선택을 했었는데, 그 정수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바닥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장 열잖아요. 그게 바닥에 있고 그냥 관을 타서 위로 그냥 올려줄 뿐이에요. 결국 안 보이게 숨기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도 저는 만족스럽긴 해요. 왜냐면 디자인적으로 깔끔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깔끔해지죠. 근데 부엌이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제 좀 그거는 꽤 만족스럽다. 추천. 그러면은 이제 TV나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쓰시면서 스피커 쓰실 텐데 스피커를 쓰시나요? 사운드바를 쓰시나요? 저는 그 올레드 TV 77인치 구입하면서 사운드바도 같이 구입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 필수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처럼 이제 TV 보는 걸 좋아하고 이제 좀 고화질로 즐기고 이런 좀 매니악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사운드바 자체도 공간을 좀 차지하고 요즘은 기본 TV 소리도 꽤 좋기 때문에 사운드바 강추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썰들도 풀어주시고 이제 네. 후기도 남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래서 뭐 그거 전에 가전제품 구입한다, 제 주변에 보니까 어떤 건 삼성이 예쁘고 어떤 건 LG가 예쁘고 해서 따로 사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브랜드는 하나로 통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사용기와 관련해서 저희 PD님이랑 한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컴퓨터 조립하는 것처럼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뭐 이렇게 이제 추천해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또 그러한 이제 가전제품들을 엄청 많이 써본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추천해드리기는 좀 어렵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고, 만약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선택이 있어서 이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오늘 영상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 되길 바라실게요.